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이 갈팡질팡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또다시 시장의 반복적인 변동성, 이런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연연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우리가 잘 갈 만한 종목들을 잘 고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목도 잘 골라보실 수 있도록 제가 착한 홈쇼핑 순서 준비를 해뒀거든요. 종목들에 대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매수가는 물론이거니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공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노란톡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현재 시각대 수익률 어떤지 한번 수익률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유니온의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이죠. 53.4%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이 19%대 수익률, 메가MD가 14.98%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C가 14.2%, 두산퓨얼셀 12.97%, 센트럴모텍도 흐름 좋습니다. 12%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ECS와 대주산업, 휴젤까지 모두 수익률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상담드렸던 종목이에요. 티플렉스의 수익률 상당히 좋죠. 20%대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20.98%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로프렌드가 16%, 대유헤이텍이 15.68%, 그리고 카페24가 15.51%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시장의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보다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만 일단 한 화면에서 모두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모든 종목을 지금 수익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출발과 함께 정적 VI가 발동됐던 종목입니다. 대정화금 장 출발과 함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정적 VI 발동되면서 오늘장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대주산업 역시나 정적 VI가 발동되면서 오늘장 장 출발과 함께 시원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대정원과 대주산업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수익권에서 충분히 수익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홈쇼핑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또 확대 편성된 만큼 종목들 꽉 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홈쇼핑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할 호스트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재룡 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 쇼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방송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30분 연장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유용한 정보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종목을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역시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이제 뭐 매수 타점까지 전략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시장의 흐름은 지지부진합니다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시장의 수익률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웃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추천했던 종목들 흐름 쭉 한번 살펴봐야죠. 네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방송 이후에 우리 코스피 하락률은 보시다시피 7.3%예요.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총 59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59개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현재 2.90%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뭐 2.9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코스피가 7% 정도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평균 수익률이 2.9%면 큰 수익률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이 제가 59 종목이라고 했는데 상승 종목이 43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72.8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43개 말고 나머지 16 종목은 어떻게 됐냐?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죠. 저희가 1타점이 체결되고 내려온다면 밑에 2타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문을 내어야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문 내오세요. 더 내려와라 좀. 제발 내려와. 비중 좀 실어보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상승이 일어납니다. 어떤 종목이 그랬나요? 바로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경량화의 중심에 있는 회사 바로 센트럴 모텍이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1타점이 32,400원이었어요. 400원에서 추천한 당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 어땠나요? 주가 하락한다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더 하락해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바로 2타점이 체결과 동시에 소파동을 이룬 후에 뭐 상한가 갔잖아요. 현재는 조정 중이지만요. 그 청산하신 분도 계실 건데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3타점 남아 있고요. 그리고 파동이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타점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새로 형성된 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 공개되는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개되는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와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느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이곳 안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끈따끈한 오늘의 종목 공개를 좀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 여러분들 제가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 대란. 우리 앵커님, 이 반도체 대란 요즘 뉴스에 좀 핫하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반도체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대란은 좀 뉴스에서 접하지 않았나요? 요즘 요즘 뉴스를 좀 안 보시는군요. 자, 이 반도체 대란.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차량용 반도체의 대란,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가 아니라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는데요. 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죠. 첫 번째가 코로나를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차량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그 완성차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이제 주문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차량에 완전 넣었을 때 우리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 얘들아, 반도체를 조금 줄일게. 아니면 나 이제 안 만들어줘도 돼. 올해 건 딱 된 것 같아. 앞으로 필요가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바로 만드는 양을 줄여버린 거죠. 이렇게 수요가 점차 늘어날 거를 예측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들의 수요 예측을 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겠냐면 바로 이 수익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용 반도체는 이 차량이 하나가 들어가는 반도체가 한 150개,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만약에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만드는 차량에 장착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이 반도체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종이 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바로 재고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요. 그리고 판매되는 단가 역시도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 초정밀 반도체죠. 이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용 반도체의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파로 인한 미 전력 부족,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셧다운. 셧다운인 건 뭔가요? 셧다운을 내렸어요. 공장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스틴에는요, 세계 1, 2 업체인 바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1위가 MPX라는 반도체 회사고요. 두 번째가 인피니언이라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공급에 차질이 우려가 되죠. 우려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공장도 셧다운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업체 3위죠. 3위인데요. 이 르네사스가 바로 공급에 차질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귀 현상은 앞으로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앵커님, 생산이 중단됐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세요? 그럼 어떡해요? 나라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바로 생산이 중단돼서 나라에서 책임져 언타이틀. 예.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뭔가요? 국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나서서 이 차량용 반도체 대 품귀 현상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각국들도 마찬가지 지금 다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현재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까지 하면서요. 자,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반도체 그렇습니다.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수직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16개의 반도체 공급, 설계, 판매 이런 16개의 기업들의 가격을 지수화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미국의 기업 뭐가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수가 바로 세계의 반도체 지수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바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업체다.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냥 반도체를 뚝딱 도끼 방망이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도체 장비에는 바로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눠요. 혹시 아세요? 전공정 많이 들어봤죠? 그냥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좀 설비하고 이런 게 전공정. 네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다듬고 이러는 게 후공정 이런 요즘 거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시지? 예, 이 전공정, 후공정을 나눕니다. 많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전공정이 뭐고 후공정이 뭔데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쉽죠? 전공정, 어려워요. 산화, 현상, 이온주의, 화학, 기상, 증착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열처리, 불순물주의. 자, 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이거 X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이런 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자, 전공정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이걸 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후공정이 뭐냐면 이 반도체를 딱 만들었으면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사가 저는 별 모양으로 해주세요. 저는 하트 모양으로 좀 이쁘게 반도체를 해주세요 하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고 성형하고 패킹을 하고 이런 걸 바로 후공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전공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제조 장비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분화된 개별 장비.
이 공정이 워낙 초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반도체에서 세분화 장비는 그 반도체의 바로 어떠한 그 용량이나 이 기술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교체 주기가 빨라서 R&D 비중이 높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R&D가 뭐냐면 바로 연구 개발이에요.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생산업체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생산업체가 어떠한 니즈를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가 주문자 방식 업체별 최적화가 필요.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나 세모로 만들어주세요. 뭐 별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술력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핵심 기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바로 이 반도체를 종합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초정밀도와 세분화가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인프라 구축, 이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입장벽이 높다. 지금 아까 말한 5가지가 그냥 나 오늘부터 뭐 반도체 한번 만들어 볼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딱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자본을 가져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현대차가 갑자기 저 이번에 반도체 한번 내일부터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안 만들 되죠, 수 안 있나요? 되죠. 안 되죠. 아까 말한 그 특성 5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중반 이 국산업체들이 바로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요, 우리 반도체가 거의 만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저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 그 제조업체들이 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오늘 갖고 온 해당 종목도 있습니다. 자, 5G 사물 인터넷 뭐 알잖아요. 5G 3인터넷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들어갈 게 더 많다. 뭐 전기차 자율주행에는 보통 150개, 300개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나 다른 뭐 PC 반도체도 다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낸드. 네. 낸드 많이 들어보세요.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거랑 꼭 같이 있는 게 바로 D램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메모리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인데 해당 회사가 바로 낸드 플래시에 적합한 장치를 전공정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램과 낸드가 있는데 스위치 기능에서 데이터 저장 기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낸드 같은 경우는 1년부터 10년 정도의 저장 기간이 되는데 이 D램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저장할 수밖에 데이터 기간이 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전원이 꺼졌을 때 문제인데 이 D램은 데이터가 소멸돼요. 하지만 낸드는 데이터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낸드를 만드는 이 전공정을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정 장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공정 장비 주가가 급등하는데 해당 종목만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진을 했으면 당연히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부진했는지 그거를 제가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01년도 삼성전자 시황 낸드 투자 축소 우려. 삼성전자에서 시안 공장에 이 낸드 공장에 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투자를 축소한다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해당 종목, 이 전공정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 갖고 온 종목도 다른 종목들은 전공정 종목들이 만드는 장비 업체들이 상승한 데 반해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하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안 이 공장에 1단계에 70억 달러, 2단계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 17조 정도 돼요. 17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 공장에 8조, 이 랜드 생산 공장 라인에 바로 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공정 업체, 지금 갖고 온 이 업체가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수유를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수주를 받아서 이미 납품한 것도 있고 납품을 해야 되는 물량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 낸드 수요예요. 이게 어떤 수요일 것 같습니까? 딱 보셨을 때. 랜드 수요. 낸드 수요가 작년 대비겠죠? 아, 언제 네. 대비? 예, 예, 네. 34%가 뭐 10년 대비가 아니라 네. 바로 작년 대비가 이렇게 올라갈 거는 거예요. 이 제일 낮은 게 바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건 13%가 작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ICD에서 발표한 건 34%.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13%에서 34% 동안 작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 낸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바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당연히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지금 사야 될 당연히 타이밍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 단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이 노란톡에 들어오면 이 종목명 궁금하시죠?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단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종목명 궁금하신가요? 자, 지금 바로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노란톡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문자로 샵 3989번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반도체 가격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쭉 상승을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기들이 반도체를 그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이 기업이 손해가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보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의 장비를 생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기계를 만들 때 그걸 뭐 찍어낸다고 했으면 이 찍어내는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연관 지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그 관련한 이제 기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재무는 탄탄한지 실적은 어떤지 재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 회사 당연히 되게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뭔가요? 실적,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떤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지금부터 재무 들어가서 샅샅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액입니다. 이 2018년도 매출액이 2,800억 정도 있는데 19년도에는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어서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20년부터 늘어나게 되고 21년부터 바로 3,300억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683. 뭐 폭발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ER 같은 경우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22.6에서 9.45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ROE입니다. 이 ROE 같은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수적 계산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1년에 24%의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내는 율이요. 하지만 이 회사 보세요. 24.6입니다. 15% 이상을 되게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4.6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시입니다. 계약 체결 내용이에요. 지금 수주가 이미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될 거예요. 이게 바로 1분기 수주예요. 보면 어딘가 삼성전자 99,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에 130억, SK 반도체 밑에 뭐 있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 바로 276억. 토합 824억이요. 벌써 1분기 때 824억을 돌파했습니다. 2, 3, 4분기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하고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달리기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런 다음에 부채율을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면 계속 빚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24, 27, 13, 15, 19
갖고 있어요. 투자도 잘하고 있지만 빚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혹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비를 볼 때 유보율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를 평가할 때 유보율을 보는데 2,400%예요. 이 2,400% 이런 1,000% 단위가 나온 게 바로 뭔가요?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바로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회사가 어려움을 처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제가 참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진짜로 수익이 냈는지 돈이 기업에 들어왔는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은 뭐 외상 매출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현금 발생주의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곧 현금이 들어온 걸 나타내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플러스잖아요. 검정색 플러스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266억이 들어오고 385억이 빨간불이면 어딘가에 기업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이 좋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요. 여기 재무활동이 또 빨간불이에요. 이 빨간불이 좋다고 했죠. 왜? 기업에서 재무활동, 돈을 갚은 거예요. 꼬은 돈을 다시 갚으니까 빨간불이 좋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요? 뿔마마. 그래서 바로 우량기업. 뿔마뿔은 뭔가요? 그럼 뿔마뿔. 성장기업? 맞았어. 깜짝이야. 네, 맞았어요. 뿔마뿔 성장기업 아주 좋습니다. 네, 한번 배워볼 생각 없나요? 주식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활동으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2016년, 17년도에 매출 실적 호황으로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주봉입니다. 상승하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라인이죠.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걸 돌파했어요. 근데 이 라인, 지금 한 4만 원 선 라인을 지금 돌파할랑 말랑 저항대에 갇혀 있는데 이 수급을 동반하고 실적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동반한다면 충분히 돌파하게 된다면 마치 43,700원까지 돌파해서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일봉입니다. 위치인데요. 지금 이쪽이 저항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생명선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21선을 지지를 해서 올라가다가 큰 폭의 지지를 받을 때는 바로 121평선인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내려올랑 말랑하고 있어서 지금 중기 이평선에 가로잡혀 있는데요. 이 근방이 바로 매수 타점이고요. 밑에 중기 장기 이평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다. 이 회사 궁금하시죠? 매수 단가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니까 3만 원대 종목인 것 같아요. 3만 원대 종목 가운데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나? 자, 여러분 직접 찾는 수고로움 하지 마시고요.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대화방 안에서 궁금하다, 종목명 뭔가요? 궁금해요. 막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 나는 이용하지 않아서 노란톡 이용 안 하는데 어떡해요? 저도 종목 궁금한데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또 종목에 대한 정보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좀 종합적으로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반도체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지금 타점에서 그 해볼 만한 종목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이 해당 종목 지금 제가 얘기할 뻔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지 지금 소외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소외를 됐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서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전혀 소외된 주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를 하고 있는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구리 같은 것도 보세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움츠렸다가
팍 이렇게 뛰잖아요. 현재 움츠린 단계고 현재 뭐 큰 상승이 일어났다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데 우리가 상승 이후에 따라가는 일들이 되게 많죠. 급등주를 따라가고 테마를 따라가지만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성장 모멘텀과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매수 타점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걸. 종목도 제가 찾을게요. 그냥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매수 단가와 종목을 받아가시고서 매매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데 그리고 차트도 지지부진한데 진짜 올라간다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센트럴모텍이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공략 지점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보세요. 53%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이 19%, 메가엔디 14%, 뭐 기본적으로 7% 이상의 수익률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상담드렸던 종목들도 모두 다 지금 수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처럼 물론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하락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그 매수 타점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뭐 정보도 가져가시고 매수 타점까지 안내 받으셔서 여러분도 이런 수익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즈아님께서 너무 궁금하다 올려주셨고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종목에 대한 정보들 네.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재방송 아닙니다. 1부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새로운 종목 들려드릴 거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바로 공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이곳 대화방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빠지도록 종목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한 종목만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종목이거든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종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면서 두 번째 종목 또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한번 이런 기업이구나 여러분도 함께 좀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지금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게 유니온.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며칠 만에 지금 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가 지금 히토류 관련주잖아요. 뭐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이 있을 거고요. 유니온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을 거고 티플렉스가 이렇게 세 종목이 좀 주도주긴 한데 유니온을 저희가 설명드릴 때 뭐 여러 가지 테마 또 있습니다. 엮여 있지만 바로 히토류 관련주에 주목을 했거든요. 주목을 했었는데 바로 저희가 추천드리고서요. 2월 9일 날 공략 종목으로 추천드리고서 단 9일 만에 53.40%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하락률이 7%가 넘습니다. 하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는 53.4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겠냐? 바로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셨으면 제가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린 분들은 수익이 나셨어요. 실제로 수익 인증해서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신 분도 있고 소정의 선물도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저희가 샅샅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일타점이 이제 자기가 깜빡을 한 거예요. 종목을 관심종목에 넣어놓고서 사질 못한 거야. 근데 일타점에서
당연히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타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1타점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타점에서 1타점처럼 배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타점에서 3타점으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진입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 종목 중에 3타점까지 내려온 종목은 없습니다. 대부분 1타점에서 상승을 하거나 혹은 1타점에서 내려와서 2타점 체결해서 센트럴 무태까지 큰 슈팅이 일어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타점 이런 것 대응 같은 것도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오셔서 저희 전문 트레이더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거래일 만에 53%대 수익률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 저런 수익 냈다는 사람은 왜 네. 그 코로나19 때 폭락장 경험하면서 예. 그때 정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시장 오르면서 예, 정말 그렇죠. 10년간의 장투 끝에 겨우 50%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네, 수익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9거래일 만에 유니온 이런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찾는 그런 좀 번거로움 여러분도 좀 수고를 더시고요. 종목 어차피 다 찾아서 오세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공부하셔서 찾아서 네네네. 와서 종목 다 공개해 아유, 주십니다. 머리 아픈데 요즘 하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뭐하러 우리가 종목 찾습니까? 이미 다 분석해서 알려주시고요. 거기다 매수 타점까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 차려져 있는 밥에 밥숟가락만 올리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명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느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와 주시고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금형사업 건설용 중장비 부품입니다. 좀 딱딱해 보이죠? 갑자기 좀 딱딱해 보이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 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형사업. 이 금형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우리 철 있잖아요. 그 철을 녹여서 어떠한 이 성형한 틀, 금형에다가 넣고서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있는 금속 제품들이 다 그 제품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붕어빵 기계입니다. 네. 네, 겨울철 간식을 책임지는 붕어빵. 네, 붕어빵 기계인데요. 이 붕어빵 기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에서 이 붕어빵, 황금 이모빵, 여러 가지 많잖아요.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같은 형태의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님은 어떻게 그 붕어빵을 어디부터 드세요? 머리부터? 꼬리부터. 꼬리? 네. 아, 어떤 분은 몸통부터 이렇게 드신 분도 있고, 저는 옆구리를 공략합니다. 특이한 옆구리. 사람이네요. 네, 원래 저는 특이해요. 조금. 네. 그래서 옆구리를 공략합니다. 이 붕어빵 같은 그런 쉽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산품의 80% 이상의 생산되는 기반 기술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주변에 보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형 틀에서 똑같은 크기로 찍어내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이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죠. 주변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죠. 시계 같은 것도 있고 많죠. 뭐가 있을까요? 조명 기계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죠. 이런 기계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로 해당 업체가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뜬금없이 전기차 수혜주가 나옵니다. 금형 사업한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전기차 다뤘던 게 센트럴 모텍도 다뤘고 MS 오토텍도 좀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도 아니고 갑자기 왜 전기차 수혜주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판 만드나? 아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 금속으로 만든 부품이 있을 것이고요. 차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차량 경량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금속, 센트럴무텍이나 MS오텍을 저희가 추천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금형 부분이에요. 금형 부분은 일정한 틀로 똑같은 모양을 찍기 위해서는 바로 경량화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쪽 분야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체 금형 설계 능력입니다. 대부분 이 금형 사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른 데서 하고 직접 생산만 도맡아 할 수가 하는데요. 이 회사는 설계실을 좀 좋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실을 따로 두고 있어서 설계부터 가공, 제조, 판매까지를 다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도에 인천 공장을 오픈합니다. 이 인천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공장을 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규모 수주도 가능한 공장이 세워졌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 업체들이 어떤 수주 물량을 했을 때 대규모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또 금형 부분이 아니라 이 건설용 중장비 부품도 합니다. 이 건설 중장비 부품은 우리가 쉽게 포크레인 알죠? 이렇게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건설용 중장비 부품 종목 추천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힌트. 노래까지 불렀는데. 힌트. 앞 글자. 노래 불렀잖아요. 안동역에서 이런 노래도 불렀었는데. 안동역에서? 진성. 진성 TNC. 맞습니다. 네. 진성 TC를 오늘 진성 TC 주가가 한 15% 정도, 제가 볼 때 15, 16% 추천가 대비해서 16, 17%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 보니까 지금 수익이 났다. 고맙습니다. 김쌤 잘생겼어요. 김쌤 멋있어요. 수익 나면 잘생겼죠. 예, 뭐 이런 네. 글을 보고서 혼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진성 TC 현재 수익 중인데 같은 건설 중장비 부품 회사입니다. 하지만 진성 TC는 저희가 이게 궤도잖아요. 이런 탱크나 이런 궤도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하는 업체고 얘는 바로 이 해당 업체는 건설비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품 중 소량 생산. 이 포크레인을 우리가 본 적이 좀 많이 있나요? 우리 앵커님 그냥 공사 현장에서만 그렇죠. 보이죠. 맞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안 보이죠. 네. 우리가 출근할 때 오늘은 빨간색 포크레인 타고 가야지 하고 마트 갈 때 오늘은 파란색 포크레인 타고서 마트 장을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바로 건설 현장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소량 생산해야 돼요. 그럼 이 즉슨 뭐냐? 바로 이 해당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널리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걸 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체 제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자체 제작하는 게 이게 그냥 심심풀인가 봐요. 이 회사는 설계부터 해서 자체 제작을 해요. 다른 업체는 다르죠.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데 설계부터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볼보. 중장비 업체의 국내에서 1위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이 기업에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는 확보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업체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와 볼보, 볼보는 사실 차 튼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곳이 금형을 제작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이 기업들 통해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종목명 궁금하신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략 궁금하신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최고예요. 엄지척 이모티콘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궁금해서 대기 중. 방송 시간 2배로 늘어서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이제 설명도 더 잘 들리고 좋다 이런 분들 네네. 많으시네요. 김쌤은 힘드십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준비해 오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김쌤 너무 좋다고 아니면 잘생겼다고 노란톡 통해서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김쌤이 더 신나서 많은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들 들고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일단 기본적인 것들 들어봤고 이제 재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재무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조사했으면 꼭 보는 게 재무입니다. 재무가 꼭 필수적입니다. 이 재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쇼호스트 전문가 없죠. 제가 오늘도 재무 이 종목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1,590억.
2017년 1,590억에서 현재 뭐 2020년 아직 9월까지밖에 가공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036억인데 전년 동기에서 2.3%가 증가했고요. 근데 밑에 영업이익 보면 좀 재밌습니다. 영업이익은 65, 전년 동기 11억. 그래서 500% 가까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뭐 실적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 괜찮다. 좋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높입니다. 실제 기업에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지표,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돈을 잘 벌었어요. 19년도에 살짝 주춤을 했지만 2020년 3분기까지 108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잘하고 있죠. 투자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125억이 투자를 안 하고 돈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 투자활동 현금은 제가 분명히 빨간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돈을 어딘가를 투자한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들어왔어, 기업에. 이게 좋지 않아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활동, 돈을 잘 갚아요.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까 투자도 잘하고 이익이 남았으니까 빚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려면 빚을 져야 되잖아요. 빚을 진 거를 지금 잘 갚고 있습니다. 194억이나 갚았네요. 그럼 지금 아까 동그라미 친 투자활동경금에서 너희들 회사가 마이너스야 되는데 왜 플러스인가? 그래서 주담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아주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형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잠깐 또 어려워지죠? 좀 어려워지는데, 자, 유형자산, 자기 회사에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은 돈이 기업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이 나가야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감소. 어떤 건물이라고 칩시다.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표기된 건데 여기서 제가 멈출 수는 없죠. 주담도 통화도 안 되지. 답답하죠. 어쩔 수 없이 결산보고서인 주석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문가 봤어요? 아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네. 이런 전문가 어디 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너무. 파이팅! 네네. 자, 보니까 제가 주석을 들어서 봤습니다. 도대체 니네 돈이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얘들이 이 가로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가로가 마이너스인데 보니까 바로 유형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이 멕시코에 있는 뭐 영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멕시코만 제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멕시코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추진해서 그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땐 그 돈으로 재무활동해서 돈도 좀 갖고 앞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 이 회사가 현재까지 실적이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주담과 통화가 성사되면 제가 더 자세히 물어줘서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부채 비율 93, 뭐 부채 비율을 보세요. 163, 159, 130, 93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유보율도 뭐 어마어마하죠. 부채 볼 때 유보율을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도 1000포인트로 뭐 1000%로 뭐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말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실적 기대감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적과 주가는 주인과 강아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인이 대문을 문을 열고 나갑니다. 걸어서 나가면 강아지가 따라오죠.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주인이 먼저 들어와요. 대문 열고. 그럼 강아지 따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과 주가는 실적이 높은데 주가가 안 따라올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따라오는 시간적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날로 상승하는데 주가는 날로 밑으로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 매수 타이밍과 비중이 문제겠죠. 그것은 제가 노란톡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말에 상승하고 실적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때 2020-21년도에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긴 합니다.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이런 상승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실적도 플러스 돼서 올라갔다. 그렇다면 테마주와 실적과 플러스 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갈 때 보면 이 수급이 들어오고 한번 잔파동을 일어나고 수급이 들어오고 현재 조정 상태인데 밑에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딱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박스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내려온 건 가방향을 틀고 진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종목명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에서 잠시 후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